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분의 개념과 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쪽부터 얘기들을 시작합니다. 주어진 군이 있을 때 그 군, 지금 부분집합이 있어요. 군 안에. 그런데 일단 공집합이 아닌 거 생각하거든요. 공집합이면 뭐 돈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부분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AB를 H에서 꺼내서 여전히 연산을 했더니만 H 안의 원소가 뭐래? H에서 그랬더니 A의 여건도 H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집합 H를 분지의 부분군이라고 하고 기호는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같을 때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H도 그 자체로 군이거든요. 그랬을 때 군의 성질이 뭐였었죠? 연산이 있고 항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죠. 그런데 일단 결합법칙과 관련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합법칙은 원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지혜에서 이미 성립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연산하나 이렇게 연산하나 안에 결과는 같은 게 나온다는 건 이미 지혜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부분군인데 문제 2.13과 같이 상동원이 있는지는 한번 저 조건만으로 성립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부터 공집합은 아니니까 A가 H 안에 있어요. 그러면 2번 조건에서 A의 여건도 H 안에 있어요.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하면 이 A랑 A 인버스를 곱하면 지금 이 군지, 엄마군에서 봤을 때는 2였죠. 근데 그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첫 번째 조건에서 H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H는 그 자기 자신으로서 군을 하나 이룬다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야 될 명제들인데 조금 더 간편하게 주어진 군이 부분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명제 2.14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H가 군지의 부분군일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하게 다음 조건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H 안의 원소에 대해서요. A 곱하기 B의 인버스가 H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 증명을 해보면요. 충분 조건인 거는 이미 뭐였죠? A하고 B가 H 안의 원소면 B의 인버스도 H 안에 있다는 게 정의였었잖아요. 그 둘을 곱하면 H 안에 있게 되니까 네, 충분 조건은 참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을 증명해 보면요. 필요 조건은 약간의 과정입니다. 연산대에 닫혀 있는 거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C를 B의 인버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A에다가 여기 B 위치 C예요. C를 C 인버스를 곱하는 게 H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B의 인버스의 인버스죠. 근데 여권의 여권은 뭐가 돼요? 죠. 따라서 이미 AB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연산한 것도 H 안에 있게 돼서 그게 첫 번째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요? 같은 얘기인데요. A가 H 안에 있으면 A 뭐죠? 이 뭐죠? 요 B 위치에다 A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A 스타 A 인버스도 H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라니? 이게 E죠, 맞죠? E가 H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E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B가 있으면 B 인버스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를 1로 선택하고요. B를 B로 선택해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하면 E 곱하기 B의 인버스는 H 안에 있어요. 그런데 E가 항동원이니까 이건 그냥 B의 인버스예요. 그래서 임의의 B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가 H 안에 있기 때문에 부분군의 정의에 딱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명제 2.14에 따라서 주어진 G의 부분 집합 H가 공집합이 아닐 때 부분군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 B의 인버스를 셈을 해보고 그 값이 H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만약에 군지가요 유한집합이었어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부분군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명제 2.15에 따르면 바로 집합에서는 판별할 수 있대. 토지에 유한집합 H가 있다고 합니다. H. 이럴 때 만약에 이성질일 때요. A, B가 들어있으면 A 스타 B, 즉 다시 말하자면 부분의 정의의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해도 또 H는 분지의 부분군이 된답니다. 그 자체로 그거. 그래요. 이 조건만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합니다. AH라는 집합인데 이건 뭐냐면 정의가 A 곱하기 H 안에 있는 원소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H도 H 안에 있고 이 A를 만약에 A를 H 안에서 가지고 오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가 H, H도 H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H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 얘기는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반대로요. 그러니까 H에서 AH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X를 넣으면 A를 곱해주는 연산을 해요. 그럼 이게 1대1 함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A 스타 B랑 A 스타 C가 같다면 그러니까 함수 값이 두 개 같은 게 나왔다면 그러면 A에 여건이 H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G는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러면 B가 되니까 내가 B는 C가 돼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함수 F는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 1대1이에요. 따라서 H의 원소의 개수는 뭐보다 크지 않다. AH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크지 않게 돼요. 특히 이런데요. AH는 지금 H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H는 AH보다 원소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크지 않다고요. 볼 수 있는 게 H는 정확하게 AH랑 집합으로서 나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얘기를 이제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A가 H 안에 있으면요. 그러면 A가 H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 스타 X는 A가 되도록 하는 어떤 X가 H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군지에서 생각해 보면 수학 법칙이 G에서 성립하니까요, 맞죠? X는 2라는 거죠. 그러니까 2가 H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동원이 이미 들어있는 거네요. 다시 2를 다시 기준으로 해서 2가 AH라고 했으니까요. 뭘 알고 있냐면
E는 A 곱하기 뭐가 되겠죠? 바로 이 B가 이미 H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B가 뭐예요, 사실은? 분지에서 생각해보면 A 인버스죠? A 인버스가 어디에 들어있더라? H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끝났네요. 연산에 대해 닫혀있고 여권이 어떤 A를 꺼내들어도 그것의 여권이 여전히 H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군의 유한 부분집합이 군인 걸 확인하는 것. 부분군인 걸 확인하는 거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하더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로 Z6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더하기 연산입니다. 이때는 0바, 1바, 2바, 3바, 4바, 5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부분집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H를 0하고 3 같은 거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확인하면 돼요?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0 더하기 0은 0이고요. 3 더하기 3은 0이에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3은 3이에요. 3 더하기 0도 3이에요. 따라서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6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3개짜리인 것도요. 이런 걸 생각합니다. 0바, 2바, 4바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연산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확인을 해주면 정확하게 얘도 어쨌든 6의 부분군이 된다는 걸 닫혀 있다는 것만 확인해 줘도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가요. 이제 얘 중에서도 지금까지 얘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예를 지금 들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굉장히 큰 범주에 있는 예를 들기 위해서 1대1 대응 함수들의 집합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x가 1, 2, 3이에요. 그럴 때 집합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1대1 대응이요. f가 이렇게 생긴 이 집합을 뭐 S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S의 특징은 뭐냐면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6개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에서 어떤 두 개의 원소를 꺼내면 그러면 두 개를 합성 연산을 하면요. 여전히 1대1 대응인데요. 이 두 개가 항상 뭐요?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말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얘기들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를 이름 붙여서 비과환인 대표적인 예로 생각하는 게 또 대칭군, 커뮤테이션군, 시변부가 하는데요. 정의 2.9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x를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을 했을 때요. s라는 기호를 도입하여 함수 f들인데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들을 다 모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인 걸로만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는 명백히 항등원이 있어요. 항등함수로. 당연히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도 뭐였죠? 1대1 대응이니까 정확하게 f의 인버스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합성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함수에 대해. 그래서 연산에 닫혀 있고 역원도 있고 항등원도 있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바로 이게 뭘 이룬다?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군을 이름 붙여가지고 어떤 군이라고 하냐면 대칭군이라고 합니다. 이 군의 원소의 개수는요. 제일 중요한 불변량인데 이게 n 팩토리얼 개만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어떻게 해? 일렬로 나열하는 서로 다른 방법 개수만큼 1대1 대응입니다. 예를 들면
S2다 그러면 1, 2로 이루어진 거에서 말하는 거죠. 네. S2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1, 2, 1인데 상등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2, 1인데 이렇게 해서 뭐인가? 서로 바꾼 거 있죠. 이게 있어요. 합성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얘네를 자기 자신과 합성해주면 그냥 상등함수죠. 사실상은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는 연산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이죠. 근데 더 일반적으로요. 만약에 이 n이 SN에 있는 이 n이 충분히 큰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러면 표기법 자체를 좀 간결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함수f가 1에서부터 8까지인 1에서부터 8까지인 이 S8의 원소였어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함수 값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한 번에 나야 돼가지고요. 5, 2, 7, 8, 3, 4, 1, 6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1을 5로 보내요. 1을 5로 보내요. 여기 와가지고 5는 다시 3으로 가죠. 그 다음에 3은 7로 가요. 이렇게 연결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계속해서 7은 1로 가요. 1은 다시 5로 가죠. 1은 5로 가는 거 여기 5다가 쓰지 말고요. 여기다 묶어주면 돼요. 7은 1로 가는데 쓸 필요 없이 1537이라고 씁니다. 같은 요령으로 지금 아직 안 보낸 거예요. 4는 어디로 가느냐? 4는 8로 가고요. 8은 6으로 가요. 다시 6은 4로 가니까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이 1대1 대응 함수를 이렇게 말해서 순환 치환으로 표현한다고. 순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 표현에 대하여 요 각각의 요 순환 표현들을 순환의 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길이가 2인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에서 봤을 때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이런 두 개짜리를 이름 붙여서 호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1대1 지금 얘기하는 건 1대1 대응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한 걸로만 이해해 두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수 시간에는 이항연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 연산에 대해서 연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문제 2.21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는요 1, 2, 3, 4, 5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2, 3, 2, 4, 3으로 표기되어 있는 두 개를 연산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연산은 무슨 연산? 합성연산이겠죠. 그걸 생략했습니다. 그때 이 결과가 뭐가 나올지 다시 표기를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뜻대로 가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1, 2, 3, 4, 5를 1, 2, 3, 4, 5가 있어요. 그럴 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가고 5는 1로 가라 이 명령어 죠. 여기 이 연산은 뭐냐면 1, 2, 3, 4, 5니까요. 이렇게 써지는 거죠. 1은 그냥 아무 영향 안 주는 거니까 1은 1로 가요. 그 다음에 2는 4로 가고요. 4는 3으로 가고요. 3은 5로 가고요. 5는 2로 가줘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정확하게 1은 1로 갔다가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성을 해주면 1, 2, 3, 4, 5가 1, 2, 3, 4, 5인데 1은 1로 갔다가 2로 가요. 1은 2로 가요. 2는 4로 갔다가 4는 5로 가요. 그래서 2는 5로 가요.
3은 4, 5로 갔다가 1로 가요. 3은 1로 가요. 이렇게. 4는 3으로 갔다가 4로 가요. 자, 4는 4로 가요. 그다음 끝으로 5는 1대1 대응이니까 자동으로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확인해 보면 5는 2로 갔다가 3으로 가니까 5는 3으로 가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요. 마치 여기에 1이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1은 여기서 어디로 가요? 1은 1로 가요. 여기 와서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그래서 여기 쓸 때 1은 2로 간다고 써요.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일단 여기부터 2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면 2는 4로 가요. 맞죠? 4는 어디로 가요? 5로 가요. 맞죠? 2는 5로 간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5는 어디로 가요? 5는 2로 갔다가 2는 3으로 가니까 5는 3으로 가요. 여기까지 가요, 이거? 1로 가는 게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겠죠. 그래서 다시 3은 어디로 가요? 3은 정확하게 3은 여기에서 5로 가요. 5는 1로 가요. 아, 그렇네요. 3이 1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막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가 대응을 못 시키는 원소가 하나 있죠. 4는 어디로 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4는 여기 4는 3으로 가고요. 다시 3은 4로 가니까 4는 4로 가요. 여기에 4는 4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안 써도 이렇게 생략된 표현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결론이 진짜 합성 연산을 한 이 결론과 같나요? 1은 2로 가요. 1은 2로 가요. 2는 5로 가요. 5는 3으로 가요. 5는 3으로 가요. 3은 1로 가요. 3은 1로 가요. 딱 일치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기법을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렇게 세모하는 표기법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나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제 저희 말한 1대1 대응 함수들 중에서도 특징이 이제 뭔가 선언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부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호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치환의 부호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 2, 1, 2, 3, 4라고 썼고요. 여기에 같은 1, 2, 3, 4를 써요. 그랬을 때 1은 3으로 가고 2는 4로 가고 4는 2로 가고 3은 1로 간다 치면요. 이거 지금 우리 이 표기대로 써보면 1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거고요. 2는 4로 가고 2는 4로 가고 4는 2로 가잖아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시안의 개수가 몇 개인 거? 짝수 소환의 개수가 짝수개로 쓸 수 있으면 그때를 부호가 1이라고 하고요. 소환의 개수가 홀수개 있으면 그때를 부호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당장 궁금한 게 이런 거는 부호가 뭐예요 하면 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나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게 규칙이 야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2, 2, 5, 1, 3이라서요. 부호가 플러스 1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1은 2로 가요. 먼저 반대로. 반대로 써야죠. 3, 5, 2 이렇게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얘랑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의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 1은 2로 가요. 맞아요? 1은 2로 가고요. 2는 어디로 안 가니까 끝난 거죠. 맞죠? 1은 2로 가요. 2는 5로 가요. 맞죠? 여기서 보시면 2는 1로 갔다가 1은 5로 가요. 그래서 2는 5로 가요. 같은 요령으로 5는 3으로 가요. 여기서 보시면 5는 1로 갔다가 1은 3으로 가니까 5는 3으로 가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상 순환치 않은 길이 빼기 1만큼의 홀짝성을 따질 수가 있고요. 부호를 따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 부호는 여기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어떻게 얻어내냐면 약하게 이와 같이 두 개씩 교차하도록 그렸을 때
교차는 무슨 말하는 숫자가 짝수개면 플러스 1, 홀수개면 마이너스 1로 선언해주면 된답니다. 지금은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예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얘들이 참 많아요. 계산을 직접 해보는 문제들도 쭉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탐구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는 오늘 했던 게 1번 부분군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특히나 뭐요? 유한 부분군을 찾는 요령 뭐다? 갇혀 있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대칭군의 SN이었었죠. SN의 특징은 뭐다?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한다? 가로 표기들을 해서 만들어내더라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꼭 해둡시다. 생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거 실제로 활동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